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80선을 목전에 앞두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시장이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시장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김선윤 위원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배트맨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에 대한 대비도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화요일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을 책임져 주실 새로운 배트맨 김선윤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 화요일 날 뵈니까 더 반가운 느낌인데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지금 현재 오픈 채팅방에서 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 보통 해주시나요? 네, 우선 들어와 주시면요. 지금 핸드폰 여시고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김선윤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매일 저녁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아마 이거 끝나고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뉴욕 증시의 시작을 체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동향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아침부터 해서 한번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뉴욕 증시가 또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제가 종목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에서 툭툭 던져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을 또 아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종목 상담 원체 잘 해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제가 차트 보면서 동영상 떠가지고 올려드립니다. 동영상 떠서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아무래도 뭐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 상담 못 받으셨던 분들도 다 도와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들 많이 드리고 급등주들도 많이 드려요. 급등주들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오르긴 했지만 뭐 예를 들자면 넥스트아이 오늘 상한가 같죠? 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까지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수시로 급등 가능성 높은 거 체크해드리고 액세스바이오나 우리들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슈몰이 하고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물론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고 실적주 위주로 해서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마 그래도 제가 최소한의 아주 조금이나마 주식하시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뿐만 아니라 장이 끝나고 나서 뭐 미국 증시라든지 다른 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짚어주실 부분들 늘 짚어주고 계시고 저는 올라오는 동영상이 무엇인가 했더니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이렇게 동영상 링크로 올려주실 만큼 시장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혼자서 너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여전히 시장은 강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수급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오늘 시장 보면 외인과 기관들의 도움은 아직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외인은 우선 와줬어요. 근데 기관이 아직은 근데 사실 외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약간의 좀 매도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3거래일째 외인과 기관이 양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안 꺾이고 가고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죠. 기관들은 생각해보면 뭐 빨리 판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팔 수 있었는데 그냥 빨리빨리 팔고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기관이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매도한 금액이 약 4조가량 됩니다. 외인은 한 9천억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은 한 3조 3천억 정도. 좀 기관이 이 4조가량의 물량을 어디로 투자를 하려는 건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설마 해외로 들어가려는 걸까요? 그런데 미국의 신용등급은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고민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유인지 신흥국 시장으로의 미국 내 자금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하나 좀 이제 차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 얘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방송을 처음 하는 그날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거죠. 이거 지난주 거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네. 달러 인덱스를 주의 깊게 보자. 근데 요즘에 달러 인덱스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인식이 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미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세요. 2주 뒤에, 3주 뒤에 그거 이제 얘기했었지라고 좀 보지 마시고 제발 좀 먼저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종목 역시 8월 말에 있을 국내 제약바이오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 인덱스 흐름이 코스피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니까 시장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꺾이지 않는데 정말 제가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플 시총이 한 2,200조 정도가 돼요. 애플 시총이. 네. 이게 애플 차트인데요. 정말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흐름이었어요. 쫙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시총도 약 한 1,900조 정도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상장사 시총은 한 1,800조 됩니다. 미국의 애플이 매출이 한 300조 정도 해요. 300조 정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얼마일까요? 찾아보시면 답이 있을 텐데 240조, 30조 정도 합니다.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국내 시장, 신흥국 시장에서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제약 바이오와 코로나를 대응하는 자세는 전 세계 넘버 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선진국이지만 금융시장 자체는 아직은 신흥국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신흥국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안전하고 홍콩의 유수 매체들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모습들, 그냥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라. 더 이상의 북한과의 관계성 자체를 가지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흥국 시장에서 미국에서 주식을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팔아서 유럽으로 갈 건가요? 이미 유럽은 사실 좀 많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유럽 그 어느 나라 지수 자체 약간 좀 불안. 그냥 좀 굉장히 싼 걸 찾다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으로밖에 올 수 없는 자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발빠른 외인들은 이미 지난주 한 주간 강한 매수를 보여왔고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제가 이 방송 처음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옛날에 코스피 2000포인트에서의 현재 깔려있는 유동성 자금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자금보다 지금 현재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이 2배가 넘어갑니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FED에서 풀어준 미국의 자금들이나 또 유럽에서 푸는 자금들 자체가 그 당시보다도 2배 이상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를 제가 초창기에 7월 초에 3,000을 얘기 드렸지만 이제는 5,000을 얘기 드리고 있어요. 5,000을 얘기 드린다는 거죠. 5,000이 가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이상의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현대차 30만 원 이상 간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 보셔야 되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얼마를 봅니까? 최소 2,000은 봐야 된다는 거죠. 머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주식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당분간 이런 시장이 또 올까 싶을 정도로
버블 조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버블은 절대 당분간 꺼지지 않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연준은 내년 21년까지 금리 인상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까지는 주식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이후에 2022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지금은 조금씩 이제 주식 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해볼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리셔야 됩니다. 네,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을 하셔야 되고요. 네, 뭐 유명하신 분께서 뭐 차도 팔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주식을 좀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분석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강의를 좀 할 텐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고요. 지난주 계속 목요일 날 나오다가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나오게 되고. 화요일은 좀 짧은 강의를 통해서 간단한 이제 뭐 분석을 통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9시에 나와서 제가 이제 주식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강의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주말 내내 좀 커리큘럼을 짜면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서울경제TV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강의보다는 한층 더 레벨업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너무 기본적인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게 우리 주린이들의 주식이 좀 많이 주린이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겠지만 너무 쉬운 건 안 할 거예요. 알아서 공부하시고 좀 레벨에 맞게 제가 좋은 특급 알찬 그런 강의를 할 테니 꼭 들어오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밤이니까 한 주간의 뭐 업종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업종들 봐야 될 이슈들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몇 가지 종목들을 짚어드릴 건데 시점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시점 자체가. 우선은 이게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제가 이제 화요일이다 보니까 요걸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문의가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 보니 자 한국알코올 많이 급등했었죠. 어제 월요일 날 주가가 21%까지 급등했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공부라 생각하세요. 바닥 라인을 자꾸 올려칠 때 평행하게 이거 무조건 기억 좀 해주십시오. 정말 기본적인 차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 구간대들 제가 동그라미 치는 자리에 이 구간대 어떻게 돼요? 네, 매도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알코올 제가 한 달 전에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이런 차트 자리에서 매도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어떻게 해요? 매수 자리라고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코올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JNTC도 요 근래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 IT 관련한 실적 가능성, 성장성에 대한 부분. 하지만 JNTC는 아직은 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박스권을 이렇게 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고점 포인트 자리. 아까랑은 좀 다른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라인 올려치면서 올라가면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라인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전 고점에 15,500원짜리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식의 대응들. 이거 두 가지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꼭 대응하시고 인지하시고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자면은 3분기 업종 선택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좀 만들어 왔어요.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옛날에 많이 나갈 때 보면은 항상 제가 칠판에 시작하는 게 이런 동그란 커다란 원이었습니다. 원이었고요. 12, 3, 6, 9를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첫 번째, 1년 주기율표 같은 거고요. 이 Q는 이건 뭘까요?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는 언제 나왔죠? 이때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빨갛게 완전 안 좋았던 모습이었죠. 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 시점이에요. 딱 여기 시점이 이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 어떤 업종을 보셔야 되냐? 옛날에는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춘절 이슈 맞춰가지고 여행객들 는다고 2월 달에 막 관련 화장품주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죠. 기억을 하십니까? 그렇죠? 9월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없고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흐름이었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모습에서 이제서야 한 7월쯤 돼서야 조금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경기 민감주들도 본격적인 상승은 이때부터 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분기, 4분기의 포인트들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8월 달은 코스닥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이따가 해 드릴 거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시청하세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제조업주를 섞었다.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CGN을 말씀드립니다. CGN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톡방 오시는 분들과 회원님들 보시라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40만 원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정말 잘 갔고 오늘 좀 밀렸죠. 그런데 조금 밀릴 때는 어떻게 해요?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업종들 뒤에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제약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제조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 비축 물량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식량만 들어가나요? 마스크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래요. 또 뭐가 들어가요 이제? 진단 키트랑 시약도 비축 물량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라에서 외환 보유고를 늘리듯이 이제는 관련 업종들, 관련 제품들을 비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즌이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시즌 2분기 실적 2천 몇백억 연말까지 다 해서 잘 터지면 조 단위까지도 매출 가까이 나옵니다. 셀트리온이 조 단위 매출. 그래서 제가 너무 저평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시즌이 주가가 40만 원인 거예요.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본다면 여타 다른 기업처럼 셀트리온처럼 PER을 계산한다면 주가는 60만 원, 70만 원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확실하진 않잖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예측이기 때문에 극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이제는 모두 다 잊으셨나요? 정부 정책은 한 번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제가 관련해서 뭐 그린 뉴딜 정책에서 대장주로서 현대차 얘기 되게 많이 말씀드려요. 현대모비스. 이것도 역시나 꽤나 오래전에 첫날 오를 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왜 올려드렸나요? 앞으로의 3년, 5년, 저는 최소한 3년 정도 보는데 3년 정도 맞춰서 현대차 같은 경우 그냥 조정시마다 매수하셔서 묻어두시면 끝난다고요. 현대차 30만 원 넘어갈 거다. 역사적인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10만 원? 그것도 말도 안 될까요? 아니죠. 가능하죠. 왜 애플은 우리나라 시총보다 높은데 애플이랑 삼성전자 매출이 60조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무슨 PER은 몇 배가 차이 나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미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미국 내의 자금 유동성 상황과 FED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떻게든 당연히 신용등급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체 싸니까. 리스크 자체가 적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외인들의 투자 마인드가 뭐죠? 리스크 헤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휴가 시즌 맞춰가지고 사실 시장에 돈이 그렇게 돌진 않아요. 주식을 하시겠다는 분들 보통 휴가를 일주일 정도 여유롭게 가시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현금을 좀 빼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휴가 가요. 그러니까 회전율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름 관련주에서 뭐 여름 관련주들 대응을 한다? 그건 좀 참아주세요. 올해 시장은 그건 아니에요. 올해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해서 예전과 같이 돌아가던 이렇게 항상 순환하던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올해 시장은. 그 시장은 내년이에요. 올해는 대응 자체가 다른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도움 받으셔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세요. 이거를 연습하세요. 그냥 그리시고요. 네, 이렇게. 이거 파일 원하시면 제가 들어오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받아가시고 여기다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쁘게 제가 그려놓은 거니까 오늘 요거 그린다고 한 20분을 고생을 좀 했는데 어쨌든 편하게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또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코스닥 실적 발표를 하는데 뭘 봐야 되는 거야? 코스피에서 뭐 삼성전자나 실적이 좋았어.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아. 좋았어. 근데 뭐 낸드가 어쩌고 디램이 어쩌고 급락을 한다. 반도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과연 여러분 매도 시그널인가요? 매수 시그널이에요. 주식은 남들이랑 거꾸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진리예요. 남들이 손절할 때 사셔야 되는 거고요. 네. 남들이 따라 들어갈 때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고점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우리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주식을 하신다면 만약에 얼마 안 되셨다면 제발 급등주 하지 마세요.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결국 물려서 돈 번 거 다 또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주도 대응이 안 돼서 물릴 때가 있는데 급등주는 더 심하겠죠. 제발 돈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차트를 따라가는 것 자체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관심 없는 바닥주에 들어가셔야지만 네, 돈이 따라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2차 벤더 업체들을 부품주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꼭 핵심이에요. 이번 달에 아셨죠? IT, 2차 전지, 수소 같은 거고요. 5G 관련 부품주들. 근데 다 아시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저는 5G를 이런 관점으로 봐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주 증가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5G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했긴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못해요. 왜요? 망 자체에 그거 어떻게 커버할 거야. 만들긴 만들었지만 기술은 있지만 근데 그 망 자체 커버할 수 있는 국가, 기술을 갖고 있는 한 회사에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왜? 우리나라는 시골 그 어딜 가서도 핸드폰 되게 잘 터져. LTE 다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5G도 조만간 시골 아주 깊숙한 곳이 다 터질 거란 말이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시간이 벌써 죄송합니다. 벌써 19분이네요. 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체크. 그다음에 한일 무역 전쟁 국산화 수혜주.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든 상황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괜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까불었다가 말이야. 님들만 힘들었잖아요. 욕을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IT 관련주로서 보셔야 될 종목들은 요즘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자는 건데 캠트로스, 유진테크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오른 상황이고 JNTC는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종목을 한참 밀었는데 한번 수익 내고 다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또 수익 중용으로 가고 있는데 종목은 한번 올라갔을 때는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5에서 10% 올라가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바닥에 다시 잡으면 돼요. 그런데 JNTC는 화웨이, 중국 스마트폰 관련인데 판매량 자체를 이제 삼성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사실 중국 내에서는 이제 원체 많이 파니까 좀 웃긴 대목이긴 한데 화웨이 쪽으로도 이 납품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메탈라이프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5G 관련인데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 살만한 회사가 메탈라이프가 좀 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JNTC가 좀 눈에 확 들어와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한번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자꾸 제가 이걸 표시를 하게 되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자면 눌러서 넘길게요. 자,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좋은데 이제는 관련된 제조, 실적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신풍제약, 신일제약, 코로나 관련 매출 포인트 큰가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제약, 바이오, 제조업을 섞은 말이 뭐가 있을까?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 뭐가 있지? 검색을 해봤는데 엠포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업종이라고 이 업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엠포탈 들어가셔서 N증권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맞아요. 정확했어요. 네. 누가 이 표현을 하셨는지 제가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진짜 요즘에 그 제약주 코로나로 급등했던 종목들 이외에 소외를 받다가 진짜 이게 코로나 실적주구나 하는 종목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시젠도 들어가 있고요. 액세스바이오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자, PD님 띄워주세요. 오픈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들어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CMO를 보셔야 돼요. CMO. 뭐 CDMO도 있는데, CMO를 보자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그냥 이 회사한테 이런 약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ODM이랑 비슷한 거예요. OEM이랑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C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간 거꾸로 하긴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엄청나게 큰 공장을 갖고 있죠. 매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자, 셀트리온 가고 시젠 가는 것처럼 앞으로 성장은 계속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거.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 가운데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바이넥스랑 ST팜 같은 경우가 CMO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MO.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이쁘게 그려놨는데 CMO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좀 오르긴 했지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업종. CJ는 말하면 뭐예요? 네. 일신바이오 냉장고. 무슨 냉장고? 특수한 제약회사에 쓰는 냉장고라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알코올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결국 가요. 엑세스바이오는 제가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목요일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시가부터 급등하고요. 어제 상가 들어가고 오늘은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 정지 하루. 내일 다시 재개가 되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기억하세요. 오상자일은 회사가 진단키트 관련인데 올랐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추천드렸죠. 근데 엑세스바이오의 모 회사, 엄마 회사가 어디냐면 우리들 제약입니다. 우리들 제약 3연상인가요? 거의 그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내 오스템과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만도와 한라홀딩스 같은 HDC와 HDC 현대 산업개발 같은 이런 종목들의 흐름 엑세스바이오, 모 회사, 우리들 제약 이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일단 뭐 이건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정부 정책 관련 뭐인데 근데 그냥 뭐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2차 전지나 5G나 AI 등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을 보시는 관점 자체와 매수를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최소 내년 말까지 강세장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센 강세장이에요. 여기서 돈 못 벌어 가시면 그 후는 없어요. 네. 진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면 지금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 제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제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안 하시더라도 주식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 제가 또 오늘 또 종목 8월 말 이슈 큰 거 있는데 관련한 제약주 이슈가 있는데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생일대 기회를 잡아라. 위원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위원님과 함께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주식을 꼭 해야만 하는 장이다라고까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분 넘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3분기, 4분기
연말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에 대한 계획 쭉 함께 위원님과 함께 세워가시면 더욱더 도움 말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오늘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강의까지 들어봤으면 위원님과 함께 오늘자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은 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위원님께서 김시젠이셨는데 오늘은 김현대였다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누가 분들이. 또 그러시던가요? 아우, 네, 소문이 이미 쫙 깔려가지고 네, 오늘은 김현대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특징주로도 올라오기도 했는데 잠깐 수익 난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네네. 자, 우선은 현대차는 상승 첫날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주목하셔야 될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방송에서 계속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만약에 주식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 좋은 종목은 조정 시 그냥 계속 매수 들어가시면서 진짜 내년 연말 최소 봐보세요. 한 3년 봐보세요. 정말 좋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서 맞춰준다면 정부 정책의 대규모 자금 흐름들 이게 이슈가 되면서 또 투자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기기 위해서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트 급등주를 쫓아가시는 것은 돈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돈 쫓아가면 돈 안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닥에서 사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올라갔을 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파셔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급등주 좋지만 급등주 계속 하시다가 결국 물려요. 대응이 안 돼요. 바닥주도 대응이 어려운데 급등주도 대응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주식 바닥에는. 주식 IQ가 2000이다라고 합니다. 아,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바닥에서 종목을 잡는 그리고 적당히 조금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셔야 되고 실적을 보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뭐 테마성 흐름도 해요. 저도 물론 우리 회원분들이나 단톡방분들께 급등주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확실하게 이슈를 알고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거나 회사에 대한 완벽한 구조를 파악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말씀은 안 드린다고요. 그래도 그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천천히 시장을 보시는 법을 좀 배우시고요. 바닥에서 상승을 기다리는, 좀 지겹더라도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꼭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4% 미국 판매 실적 호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목 자체가 움직이기도 했지만요. 위원님과 함께 초반부터 현대차를 계속 매수 하셨던 분들은 더욱더 많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업종과 종목으로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현대차를 제외하고도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셨던 업종과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은 진짜 증권주들의 하루였지 않았나 싶어요. 증권주 왜 올랐어요, 위원님? 증권주 정말 많이 올랐는데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원체 크고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 10%대 차트 보시면 갑자기 오늘 촥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네. 나오고 미래에셋대우도 제가 증권주 가운데서 제일 좋은 종목이다라고 강추드렸던 기억하십니까? 자, 역시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메리츠가 10% 급등. 그리고 KTB투자증권조차.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뭐 이런 모든 증권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증권사들 어떻게 했어요? 객장에 손님들이 오시면 미국 주식 하세요. 좋습니다. 테슬라, 애플 정말 잘 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투자자분들 좋은 수익을 거두셨죠. 왜 했죠? 우리나라 시장의 증권 업체들 출혈 전쟁했잖아요. 수수료 어떻게 해요? 제로. 네. 세금만 내 투자자들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수익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미국 주식을 하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증권사들도 수익이 잘 났어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이 약간은 좀 불안해지고 있단 말이죠. 국내 주식 쪽으로 조만간 흐름이 다시 온다. 하반기 시장에서의 국내 주식 쪽으로의 또 매출 포인트 확대. 네. 이런저런 또. 근데 하지만 또 미국 주식 맛보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앞으로는 더 조금 올해 한 해는 최소한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증권주를 오늘 좀 뽑아와봤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 관련 종목들 갑자기 튀어오른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 종목 중에서도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은 뭘까요? 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회사인 미래에셋 대우를 좀 말씀드려볼 텐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위원님? 사실 이제 미래에셋 대우가 되게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네. 회사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해요. 옛날에 이제 대우증권을 인수를 했잖아요. 미래에셋이. 네. KDB 대우를 인수했는데 대우증권이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모인 집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었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탄탄한 영업력을 기초로 한 튼튼한 회사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두 회사가 합쳐졌지만서도 직급 체계가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사실 이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게 아직 이게 완벽하게 합쳐지진 않았다고 봐요. 저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주가가 계속적인 좀 탄력적인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게 회사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포인트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작년 2019년부터 해서 바닥에서 올려쳤던 이 박스권 자리가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 또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나온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 미래에셋 대우 사실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긴 하는데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좀 가능해 보여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위원님 목표가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8,500원, 9,000원 정도의 종목들은 1차 한번 10,000원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까지 우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7,800원 정도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 라인이 이탈할 경우에는 다시 좀 더 내려올 수 있는데 그 라인에서 한 7,200~300원 라인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은 7,800원을 잡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좋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꼽아주신 특징적인 섹터와 업종 각각 증권주와 미래에셋 대우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하단에 자세하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쯤 되면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위원님께서 8월 말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큰 빅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에 굉장히 공을 들이신 것 같아요. 오늘 종목 볼까요? 정말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 뭐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 종목도 만약에 풀려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8월 28일 날 첨단 재생 바이오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네. 자,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뭐 그간에 작년 8월에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오랫동안 고생했던 건데 이제서야 첨생법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앞으로의 이제 뭐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인간의 뭐 줄기세포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서 이제 풀리게 되는 조금 약간 윤리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갈증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이 풀어주면서 관련된 실험을 많이 하는데 국내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제는 시작했다. 그래도 늦었지만.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차바이오텍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차바이오텍이요? 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시는 종목이에요. 그간 뭐 소외받았다면 소외받았을 수도 있어요. 원체 이 종목은 몇 년 전일까요? 2017년도, 18년도에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와 이거 진짜 산 사람들 대박이구나 뭐 배 아프셨겠죠. 네. 근데 지금 타이밍이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 그래서 CDMO, 항체 바이오 위탁 생산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매출 확대 포인트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하나 작년에도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네. 6차 QAF라고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202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어찌됐든 차바이오텍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장의 수급을 저는 굉장히 조금 깊게 봤다 표현하겠는데 네. 눈이 빠져라 봤는데 외인이 한 15만 주가량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이었고 기간이 5만 주가량.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좀 많은 물량을 담았던 적이 그간 없었어요. 5만 주 이상을 사실. 근데 외인들은 최근에 매수가 좀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차트가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인 기관이 큰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대 상승이 나왔는데 충분히 조금은 그래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 차트적인 접근을 좀 하면서 목표가랑에서 매수가랑 해가지고 좀 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요 라인 코로나였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바닥을 한 달 동안 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단기 급등 자리가 24일 날 있었지만은 도로 내려왔고 다시 오늘 나왔어요. 여기서 보자면은 바닥 라인 이어서 이 라인이 완성이 되고 차트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넓혀서 평행한 라인 이거 진짜 제가 수도 없이 하는 건데 정말 잘 맞거든요. 제발 좀 따라해 주세요. 여기 라인 이렇게 잡죠. 자, 이렇게 잡으면은 이 엄청난 갭을 메운다는 건가? 네, 메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길게 보자면 최소한 뭐 한 3개월, 4개월 보자면 3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러면 2018년부터 해서 19년도 초에 물려 계신 분들이 드디어 계좌가 복구가 되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매수가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오늘 조금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매수가는 한 21,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따라가시지 말고 21,000원 부근. 급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1,000원 부근으로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적으로 26,000원 라인을 볼 겁니다. 26,000원 라인을 보는 이유는 이 가운데 중단 라인에 대한 부분, 이 가운데 라인을 잡자면은 그 라인에 밀접해서 거의 맞아 들어가는 자리가 약 26,000원 부근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1차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기억하시고 손절가는 사실 지금부터 빠지면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네. 그래도 우선 방송이다 보니 1,900원 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1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미는 없어요. 19,000원 라인이고요. 깨지면 오히려 저는 더 사고 싶긴 한데 그래도 방송에서 항상 손절가를 준비해 드려야 되니까 일단 19,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베스트 공략주 8월 말에 이슈도 첨생법 이슈에 더해서 위원님께서 기관 수입 수급도 현재 확인이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 자세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너무 따라붙진 말고요. 매수가 21,000 부근에서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9,000원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준비해 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노란 톡 활짝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이곳에서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도움 말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